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취득세율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언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잘 찾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참고 자료, 보도 자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퀵하게 정보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행히 어제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존에 했던 라이브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또 편하게 들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가면 참고 자료가 있고요. 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현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율이죠. 주택가액에 따른 1에서 3%, 그리고 1세대 4주택부터는 4%, 그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참고자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건 이거죠. 계약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해주겠다. 이 부분이 원래는 기사로 이렇게 살짝 나오고 확정은 안 된 내용이었는데, 다행히 그 기사 내용대로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제가 이런 거 좀 잘 못 본다 그랬죠. 이 대쉬하고 한 칸 정도 뛴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띄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어, 죄송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급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좀 확답을 받아야 되고 좀 뭔가 좀 긴급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채널 댓글보다는 여기 지금 행정안전부에 담당하시는 그 과장님하고 사무관님 계십니다. 물론 이 두 분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이게 보도자료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관련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보도자료 원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행정안전부 검토 아니고 제 생각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보도자료 제가 원문을 최대한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2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인데 혹시 질문을 하고 문의하실까봐 이 이전이라는 거에는 해당 발표일을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7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서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겁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입장에서 좀 본인들의 입장을 한번 대변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오니까 하나 이제 꼭지가 더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양한 계약 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발의안은 7월 1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분양은 3년 이내에 취득하면, 잔금을 하면 종전세율 적용할게요가 원래 발의안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뭐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와서, 아니면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인지 검토안을 해서 추가로 더 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존의 발의안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검토안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참고 자료를 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 서류를 통해서 입증되면 원래는 계약서를 내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 더 넓혀준 거죠. 뭐 부동산 실거래 신고라든지 금융거래라든지 계좌이체 같은 거, 그리고 분양 계약서 같은 게 있어서 입증이 되면, 그리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하면 종전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개월,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조금 더 일정을 넓게 봐준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잔금 치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방향으로 통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계약사를 고려해서 일부 예외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해서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 안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케이스가 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 자료에서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즉 적용 사례,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경과 조치가 보완되는 경우에 적용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것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해서 3주택이 되는 경우, 자, 3주택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때 3주택은 주택수는 주민등록세대의 기준이죠.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자, 3주택이 됐다. 첫 번째 사례, 2020년 6월 5일 계약을 하고, 즉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을 치렀다. 자, 이때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뭐 3년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개정 전 취득세율로 그냥 해주겠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표로 나와 있죠. 주택 실거래 신고 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첨부 등. 자, 그래서 요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입증이 되면 7월 10일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다는 거 입증이 되면 잔금 기간 상관없이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를 함께 볼 건데 아주 극명하게 하루 차이로 나뉘는 거죠. 2020년 7월 10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2020년 12월 30날 잔금을 치렀는데 이 경우에는 대책 이전이죠. 이전은 대책 일부를 포함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개정 전 취득세율 적용하겠다. 1에서 3%. 자, 그런데 하루가 넘어서 7월 11일 날 계약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대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구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따른 취득세율 3주택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12%가 되겠죠. 12%.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사례 3번을 보면 7월 11일 계약을 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을 하면 혹시 이 경우에 시행되기 전에 잔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12월 30일은 시행일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참고 개정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하는 경우, 자, 즉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시행일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원래는 이게 8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되면은 뭐 9월이 될 수도 있고요. 8월로 좀 이렇게 공표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나 7월 10일 넘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빨리 잔금을 치는 게 낫겠죠. 자, 조금 전에는 3주택 사례를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2주택 사례를 볼게요. 1주택 플러스 1주택 추가하는 경우, 2주택이 되는 경우 볼 건데,
자, 첫 번째 사례는 2020년 7월 15일 날 계약을 하고 시행일 전 잔금 지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죠. 자, 이 사람이 이제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오는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알고도 뭔가 사정이 급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7월 10일 넘어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빨리 치러서 시행일 전에 잔금을 했다. 예를 들어서 시행일이 8월 1일이라고 했을 때 8월 1일 전에 잔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법 시행이 안 됐으니까 개정 전 취득세율, 즉 1에서 3%가 적용되겠죠. 2주택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사례 볼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7월 15일 계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례처럼 시행일 되기 전에 잔금을 치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행일 이후에 내가 잔금을 치렀다. 어떻게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2주택이니까 8% 적용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은 1주택 세율이 적용이 된다. 1에서 3%.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별표 쳐가지고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세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막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세법, 양도소득세는 1에서 3년이다. 이런 걸 참조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겠다. 타세법이라고 하네요. 타세법. 엄밀히 말해서는 국세인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세법 간의 좀 인식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런 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예외에 들어가면 대책 이후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리고 시행 이후에 잔금을 하더라도 예외에 들어가면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게 합리적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사례 볼까요? 법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사례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즉 개정 후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예외가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종전 규정으로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겠죠. 그렇다면 시행일이 언제일까요? 원래 710 대책이 나왔을 때 8월 1일이 시행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았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늦게 시행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예외 조항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리. 자, 앞의 내용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면 지금 한 30초 집중하세요. 요걸로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의 정리. 1번. 대책 이전에 계약했다면 괜찮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다만 대책 이전에 계약했다는 거를 내가 입증을 잘해야 돼요. 금융거래, 계좌이체 같은 거, 분양계약서 첨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3번. 설령 대책 이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시행일이 되기 전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잔금을 치면 종전 규정되니까 괜찮다. 4번. 대책 이후 계약 그리고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하더라도 내가 예외사항에 들어가면 괜찮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의 정리 이 네 가지입니다. 깔끔하게 끝내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정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매번 그 준비 과정이 너무 많으면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다 지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보가 많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짧게 좀 금방금 좀 이렇게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라이브 안 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라이브는 그대로 하고
그 중간에 좀 텀이 있을 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저는 제 별도 사이트,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램구님과 이제 함께 별도 부디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제 부동산 세금 온라인 과정을 이제 곧 런칭을 하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멘토링 과정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그거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생산자로 살아남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수익을 내고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세금 말고도, 부동산 말고도. 가령 블로그, 유튜브, 글쓰기, 뭐 컨텐츠, 1인 지식기업, 또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게 보시면은 제가 유튜브라 영상이라든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텔레그램 채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저도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좀 준비를 좀 못하고 강의자로 만드는 것도 좀 그랬는데 요 정도 가이드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막 머리 아프신 분들 계셨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무사 공부를 할 때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이 되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주의,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세무사 2차 시험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더 잘 되기를, 일개 개인이지만 그렇게 좀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렇게 좀 만나도록 하죠. 얼굴 보는 거는 우리 금요일날 보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